3기 14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담보가등기입니다. 청주 사건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사건 번호를 하나 더 제가 적어 드릴게요. 사건 번호가요. 청주 2021 타경에 6405 물건번호 2번입니다. 요거 현재 ING 진행 중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낙찰 받았는데 이때 보니까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그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전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이 또다시 경매를 날려버렸어요. 이게 요게 소위 1차 경매 사건이고요. 1차입니다. 1차. 여기 보니까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게 2차 경매 사건입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받고 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 물건에 임차인 열받으실 건데 낙찰 받고 나서 뭡니까? 그 임차인 보증금 안 주고 또다시 경매를 날려버려요. 3차로 해가지고 3차로 날리면 됩니다. 와가지고 그죠? 낙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저당금 풀로 빡 설정한 상태에서 3차로 한번 날려보자.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벌 받아 벌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2021 타경에 6405 이번 요거부터 먼저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1 타경에 잠깐만요. 화면을 좀 소등할게요. 네. 2021 타경에 6405 해가지고요. 물건 번호 2번입니다. 2번인데요. 제가 위에다 적어놨습니까? 선행 2018-5242 물건 번호 3번. 후행 2021 타경의 6405 2번. 이게 2021 타경의 6405 물건 번호 2번이거든요. 이게 302호입니다. 302호인데, 현재 8월 24일로 해가지고요, 3,737만 6천원 최저 가격을 해서 경매가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 8일 전으로 딱 나와 있네요. 그죠? 근데 청주 쪽에 아파트는 보니까 특히 서원구 쪽에는 보니까 이상하게 가격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느껴요. 청주 거는 보니까. 청주 지역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먼저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이런 게 보이네요. 보시면은 이제 소유권 해가지고 유땡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법인입니다. 법인. 유땡땡인데 법인인데 법인에서 이걸 있잖아요. 요게 2018 타경이 5241로 해서 낙찰 받아버렸어요. 자,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분들이 이때 낙찰 받고 나서 보세요. 같은 날짜죠, 그죠? 같은 날짜에 저당권을 딱 설정했죠. 이건 이게 개인입니다. 개인인데 6,500만 원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김땡땡, 박땡땡 이분들이 전부 다 강경임을 신청하니까 나중에 아마 요 저당권자 이 사람이 임의임을 신청했단 말이지. 청구액이 얼마? 6,700여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과연 이 법인에서 이 물건을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지 이 사건 번호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법인에서 이걸 딱 클릭을 해보니까 이 물건 번호 3번이거든요. 3번. 잠깐만요. 이건 아니고 3번입니다. 3번. 3번 해가지고 312호입니다. 3번이. 312호잖아요. 그래서 다 안 적어놨습니까? 그죠? 우리 조금 전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312호인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게 U 나오잖아요. U.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얼마에 1,437만 8,900원에 낙찰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 낙찰 받고 나서 저당권 설정을 6천만 원 이상 저당권 설정하고 또 저당권자가 청구액이 6천만 원 넘어버려요. 세상에 이런 셈법이 있습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이 물건 1,400만 원에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1차 가격이 9,800만 원인데 9,800만 원짜리가 14개일 날 해가지고 1,400만 원, 즉 15%에 낙찰되었다면요. 그 낙찰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1,400, 여기에 보면 대항력이 내림 차이는 있어요. 근데 1,40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6천만 원 넘게 저당권 설정한다? 6천만 원 저당권 넘게 저당권 설정하는데, 저당권자가 청구액이 6천만 원이 넘어버린다? 세상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패턴이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런 거를 우리 경매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진행되고 있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냐니까 한마디로요. 어리바리하고 머릿속에 경매 지식 하나도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초짜들, 그냥 보니까, 이야, 되게 싸다. 야,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 신청했네. 이거 배당 받겠네. 그러니까 아주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제 말씀 들으시면서 각성하셔야 됩니다. 법원 경매 이게 너 장난치는 줄 압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돈 까먹고요, 피똥 쌉니다. 피똥 싸.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죠. 이게 9,800만 원짜리가 이렇다 이제 1,400만 원까지 떨어진 이유가 있다. 뭐냐고 여기 딱 이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분이 여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가등기는 보니까 소멸 기준 권리래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권자의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모양입니다. 원래 사실 가등기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해가지고 이게 100% 담보 가등기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아마 지난 13강에서 얼핏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례를 가미해서 부산의 아파트 진입론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근데 수분양자가 계약금하고 중도금 넣었는데 아파트 진입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바람에 잔금을 못 주고 가등기를 했다. 근데 그게 가등기 보전 가등기인데 이게 나중에 경매가 넘어오니까 말이지 이 가등권자 이 사람이 법원에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니까 법원에서는 말이지 멍청하게 이 사람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했구나 그러면 담보가등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배당표상에서 그 사람한테 가등권자한테 배당을 해주니까 그 이후에 후순위였던 권리자들이 배당 이의를 제기해버렸다. 제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고 보전가등기인데 왜 자꾸 쟤한테 주냔 말이지. 배당 이의를 제기하니까 맞다 해가지고 담보가등기가 아닌 보전가등기다. 그럼 보전가등기면은 선순위로 되어 있으니까 그 선순위 가등기는 매수인 낙찰자 인수한돼가지고 그럼 결국은 누가 골탕 먹었지? 낙찰자가 골탕 먹었지? 라는 그런 내용을 해서 지난 13강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일단 보니까 여기서 이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그냥 담보가등기를 보고 이게 소멸기준 권리라 보자 이거죠. 그럼 2016년 9월 23일째 이게 소멸기준 권리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게 2016년 5월 27일 날이니까 약 한 4개월 먼저 전입신고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확정일자도 받아놨다고. 6,500만 원이 전세 보증금액인데 이 물건에 있어가지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6,500만 원이란 말이죠. 6,500만 원인데 잠깐만요. 위로 올라갈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6,500만 원인데 이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9,800만 원짜리인데 6,500만 원 언저리에서 여기서 2차 이게 3차 기일날 저음에서 그냥 낙찰 받으면은 이런 사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냥 상당히 1,400만 원에 낙찰됐으니까 만약 경매 비용 빼고 순수한 배당 금액이 한 돈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분은 아마도 5,000원 500 정도는 이제 배당 못 받았잖아요. 그죠? 못 받았다. 그러면 이게 못 받은 상태에서 이게 또다시 경매가 넘어왔대. 또다시. 또다시 5,500만 원 못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경매 나온 이게 또다시 경매 나온 거예요. 또다시 경매가 나왔다더라 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거 지워버리고요. 또다시 경매 나와버렸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이 또다시 경매 나왔다고. 또다시 경매 나왔다. 그런데 이게 보면 무슨 이게 보면요. 잠깐만요. 이게 나와있네. 이게 보면요.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 의한 매각으로 우선 변제권이 소멸되어 배당받지 못함. 이거 말긴 못 알아들으신 분들 참 많아요.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 의한 매각으로 우선 변제권 소멸돼서 배당받지 못함. 이게 뭔 말인 얘기지? 이게 또 아까 적어놨잖아요. 제가 한 돈 1,000만 원 배당받는다고 그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정도 배당받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에요, 이분. 그러면은 6,500만 원에서 1,200만 원 빼야 됩니다. 1,200 정도 빼면은 5,300만 원인가요? 5,300만 원 정도는요. 이게 이제 먼저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소위 1차 사건에 있어서 이분이 배당 신청했단 말이죠. 그죠?
배당 신청해가지고 1,200만 원 배당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임차인은요, 한번 배당 받으면 끝나는 거야. 예. 배당 받았단 말이야. 배당 받게 되면은, 배당 받는다는 것이 우선 변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 그죠? 우선 변제니까 변제가 배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봐가지고, 배당 받았으면 끝난 거야. 그러면, 근데 배당 받는데 내가 나머지 5,300만 원 못 받았잖아. 낙찰자가 안 주잖아. 내 또 낙찰자 재인계는 또 경매 신청했잖아. 그럼 이게 또 2차로 딱 넘어가 버리네. 2차로 넘어가면 이 양반이 엄청 열받아 또 배당 신청했잖아요. 배당 신청했잖아. 해도 이게 아무리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 이게 또 나와 있네요. 이전 경매에서 미배당금 본 사건에서 인수함. 이게 나왔습니다. 왜 인수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번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배당 받았다는 것은 변제입니다. 변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변제받으면 끝나는 거야, 봐가지고.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따라서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이게 죽는 거야. 우선 변제권 소멸돼버렸어요. 소멸됐는데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잖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5,300만 원 먼 낙찰자가 어떻게 인수한다. 일단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이게 5,300만 원 인수한다 그러는데 아까 보니까 1,400만 원이니까 얼마에 낙찰됐잖아요. 그죠? 낙찰됐는데 밑으로 보니까 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6,500만 원 저런 거 설정한다.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야, 봐가지고. 6,500만 원 저랑 구슬장에 1,900이 6,700만 원이다? 6,700이다? 아까 우리 정확한 금액 다시 한번 더 얼마에 낙찰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 물건 번호가 3번입니다. 물건 번호 3번인데. 1,4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1,400만 원인데, 1,4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1,400, 근데 전체 1,500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거죠. 1,500만 원에 금액이 투입됐는데 6,500만 원 저당권 설정했다. 그리고 경매 신청을 6,700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봐가지고 1,500만 원 들어왔다더라. 그런데 이거 있잖아. 뭣도 모르고, 7,300만 원짜리가, 3,700 같으면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잖아. 그죠? 되게 싸다 해가지고 누가 한 4,000만 원 정도 해서 이번 기일에 입찰 들어가면 안 돼요. 와가지고. 안 된다니까. 왜냐면 4,000만 원 입찰 쓰잖아요. 6,500만 원에서 아까 보니까 임차인 보증금에서 제가 이거 돌아서면 까먹어버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니까. 6,500만 맞네. 6,500만 원에서 1,200만 원 받았으니까 5,300만 원. 5,300만 원 이게 추가적으로 인수해야 됩니다. 5,300만 원 인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번 기일날 4,000만 원 들어가 쓰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는 누가 좋아한다 하더라. 이 물건의 소유자 있잖아요. 법인에서 완전히 춤춰버린다니까. 왜? 자기네들 봐가지고 한 1,500 정도 들어가지고 4,000만 원 누가 낙찰 받아가지고 4,000만 원 얘네 다 가다 버린다니까. 왜냐면 임의 경매 청구 금액이 6,700이잖아요. 그죠? 6,700만 원인데 4,000만 원 풀로 다 가다 버려. 그러면 자기네들 결국 1,500만 원에 낙찰 받아가 4,000만 원 벌어 가니까 얼마 번 겁니까? 2,500만 원 가져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게 이 날짜 입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 이게 이 물건이 5,300만 원 인수한단 말이죠. 그죠? 5,300만 원 인수하는데 1차 가격이 7,300이잖아요. 그러면 7,300에서 5,300만 원, 산술적을 빼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2,000만 원이 되거든요. 이 물건 2,000만 원 이하로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1차 가격엔 7,300만 원, 이것에 관해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냐 이거지. 신뢰 못해요. 이거 어떻게 신뢰합니까? 현장 가는데 시세 조사해보니까 한 돈 7천만 원밖에 안 한다더라. 실제 거래되는 한 6,500 정도 거래된다 하더라. 근데 이 물건 내가, 5,300만 원 인수해야 되지? 그럼 얼마입니까? 이 물건 1,200만 원에 내가 들어가서 낙찰 받아야 돼. 1,200만 원에. 그러니까 만약에 1,2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요, 이 물건, 1차 사건에서 낙찰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 양반들 완전히 똥 밟은 거 해봐가지고. 1차에서 1,500만 원 들어갔잖아요. 1차에서 1,500만 원 들어갔는데, 2차에서 말이지,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있겠죠. 이제 법인에서 저를 욕을 할 건데,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1차 사건, 2차 사건 여기에 대해서 우린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최소한도 당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간혹가다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냥 막 들어가는 거 같더라가지고. 지금 제가 쓴 졸적, 실전경매 엑스파일 또는 생생경매 그 책에 보면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있는 빌라인데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어요.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보증금액을 안 주고 이거 다시 2차로 날려버렸어요. 날렸는데 한 1년 만에
정확하게 그 사람들 1억을 벌었어요. 빌라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학력인 내림차인 보증금 안 주고, 안 주고 그냥 다시 경매로 넣으면서 중간에 저당권을 딱 설정하고 저당권자 경매에 딱 신청해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어리바리한 사람이 들어서 문다니까. 물면요. 이렇게 작업해놓은 사람도 완전히 물개박수 쳐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은 말이지 물개박수 그 대상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아까 이제 담보 가등기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이게 말고 또 다른 물건이 보니까 같은 회사인데 이게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요건 뭐냐면요. 자, 2021 타경이고요. 6405 물건 번호 4번입니다. 똑같은 아파트예요. 이건 525호. 525호인데 525호잖아요. 근데 이게 4월 달에 낙찰됐어요. 근데 허가 결정이 났는데 그 뒤에 대금을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미상으로 미상입니다. 미상. 근데 저는 이거 딱 보고 나서 이 양반 이거 왜 낙찰 받았지? 정말로 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 물건에 보면요. 낙찰자가 3,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3,500만 원 이게. 물론 세금은 신경 안 쓰고 막 요것만 따지더라도 전체 감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투자 금액이 7,500이 돼버려. 7,500만 원. 그죠? 근데 이 물건 1차 감정가 얼마입니까? 6,370이잖아. 아이 세상에 감정인이 6,370만 원을 평가했는데 물론 감정인이 감정을 잘못해가지고 실제 시세는 막 1억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잘 받은 거야. 근데 그래 잠깐 만약에 6,370만 원 그 언저리에서 거래가 된다 하더라 그러면요 이거 3,500만 원 끌어안아야 된다. 그러면 7,500만 원을 7,500만 원 들어가지고 6,370만 원짜리를 매입을 하는 그는 1,0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이거 왜 이 양반이 왜 낙찰 받았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으로 잠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요. 이 U자가 조금 전에 봤던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이거 낙찰 받은 거예요. 가서 보세요. 봐가 또 똑같잖아요. 봐가 저당권 설정해 버렸잖아요. 같은 날짜에. 그죠? 그럼 이 양반들이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얼마짜리를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이 사건 한번 검색을 해보죠. 이건 보니까 물건번호 8번입니다. 이게 525호거든요. 525호. 525호인데, 이게 전 사건, 1차 사건에 있어가지고 보면요. 물건번호 8번입니다. 물건번호 8번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525호죠. 그죠? 525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법인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1,900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한 2천만 원 선에서 낙찰 받았다 치자야겠지.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세금 뭐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요, 임차인이 있는데 이게 이분이 전세금 3,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3,500만 원이더라. 여기서 보면은, 이건 뭐 저당권자 뭐 경비 신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발생됐냐.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이 양반이 말이지. 전입신고는 2013년도에 빡 했잖아요. 확정일자는 얼마 받았습니까? 2018년도 팍 받아버렸어요. 저당권 설정을 할지 안 되는데, 이게 20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전입은 빠른데 저당권보다 확정일자가 나중이더라. 일단 그렇게 되십니다. 예. 확정일자가 나중이더라. 그러면 이게 청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2017년도요, 잠깐만요. 제가 컨닝 좀 할게요. 2017년도 3월 달에 저당권 설정하면은, 2017년 3월이면은 청주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하 1,700만 원이거든요. 5천만 원 이하 1,700만 원의 최우선 면제 받아가요. 그럼 이분이 3,500만 원이니까 맥시멈 1,700에 대한 최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거든요. 최우선 면제.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이제 또 받아가는데, 근데 일단 여기 보면요, 5천만 원 이하 1,700만 원인데, 어이구, 여기서도 이제 사달라 버렸잖아요. 1,937만 8,900원인데, 여기서요, 경매 비용 해가지고 뭐,
뭐 한 300만 원 빼고 하면 한 1,600만 원 정도가 배당 금액이다 그러면요. 여기서 임차인이 배당 받아가는 금액은요. 이 순수한 배당 금액에서 반만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차인이 800만 원만 배당 받아갑니다. 자, 보십시오. 800만 원만 배당 받아간다더라. 왜? 그러니까 이 사람 배당 신청했으니까 배당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3,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배당 받아간다. 그럼 얼마 못 받았습니까? 2,700만 원 배당 못 받았으면 이 2,700만 원 낙찰자 꼼짝 못하고 이 후행 사건에서 낙찰자 인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뭐 3,500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2,700만 원입니다. 수정합니다. 이게 2,700만 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거 다시 이게 2차 사건이거든요. 2차 사건에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4천만 원에다가 2,700 하게 되면 아마 6,700이니까 아까 뭐 6,700이나 뭐 6,300이나 거의 뭐 비슷비슷하네. 그죠? 가격 시점이 2021년 10월 달이고 근데 어쨌든 2023년도 4월 달이니까 그건 뭐 한 2년여 전의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제값 주고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한 그런 결과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 이 상태에서 보니까 아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 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예를 들어 아까 저 뭡니까? 2,700만 원 인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2,700만 원 인수한다 어떡하지? 야, 내가 2,700 인수하면 내가 손해 보는데 그럼 이거 또다시 경매 날리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알고서 경매로 또다시 2차, 3차, 4차 이렇게 날리는 거하고요. 전혀 모르다가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야, 저런 함정이 있네. 저것 때문에 내가 경매 날려야지. 그거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틀립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요거 뭐 순순히 담보가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이게 또 약간 옆으로 빠져버렸네요. 빠져버리고 또 이제 여기는 담보가등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입 확정 얘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많아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똑같은 패턴인데, 그러니까 부산 사건 같은 경우 화해 군고 결정하니까 아마도 낙찰자가 이제 가등기권자를 이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가등기 말소 소송 제기하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사님이 화해를 붙인 거야. 그래? 또 이제 이건 또 이상해 봐. 동부지방법원 사건은요. 이것도 직권 말소 해버린대. 저는 이게 헷갈리는가 봐가지고. 화해 권고 결정이 했다는 것은 낙찰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그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소됐다면 굳이 소송 제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도 결국은 이게 직권 말소 안 됐다 이거. 근데 이것도 직권 말소 돼버리네. 요거 해가지고 지금 요 사건 사건번호 메모해 넣으시 기 바랍니다. 또 창원권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확정 판결로 말소된 거예요. 왔다리 왔다. 근데 이건 광주 같은 경우는요, 환장해버린다니까. 본등기 해가지고요, 이게 갑이 전입 확정하고, 어리 가등기하고, 갑이 강제경매 신청하니까 이걸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어요. 병이라는 사람 낙찰 받으니까, 이 어리라는, 이게 가등기가, 어리 말이야. 이때 본등기 봐, 본등기.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수는 뿅! 해서 가등기 한 날을 쏘고배버리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 본등기로 해가지고 이 사람 소유권 상실한. 그래서 똑같은 패턴입니다. 똑같은 패턴인데 이거 보니까 이건 소송에 의해서 말소되고 이건 법원에서 이 직권 말소하는 건데 내가 대금 납부하면서 이제 소유권이 이제 촉탁 등기할 때 법원에서 알아서 말소시켜주는 게 직권 말소거든요. 직권 말소된 거 있고 이것도 확정 판결인데 이건 또 보니까 그냥 뭐 직권 말소도 아니고 뭐 소송에 의한 말소도 아니고 말이죠. 아예 그냥 본등기 이걸 인정해 줬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동부지방법원하고 광주지방법원에 있습니다. 동부하고 광주 요 두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릴게요. 동부하고 광주입니다. 자, 이게 동부가 보면 2014 타경이거든요. 저도 이게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왜냐면 패턴이 똑같던데 왜 저 동부지방법원은 직권 말소 시켜주냐. 이거 제가 등기번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광진구 능동이잖아요. 능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이에요. 다세대주택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죠. 내려가 보면요. 임차인 이분이 아마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고,
전입 확정이 2018년 1월 달이잖아요. 그죠? 가등기가 2008년 1월 달이고 가등기가 2009년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이모 씨라는 사람이 전입과 확정 일자를 이렇게 먼저 받았거든요. 그 다음 보니까 2009년도니까 그 이후에 장모 씨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했잖아요. 그죠?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이게 또, 이 경매 정보지 누가 또 경매 신청한지 안 나와 있네. 잠깐만요. 자, 이 정보지도 이상한 정보지야 와가지고, 그냥 등기부등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도 안 나와 있나 봐가지고, 이게 경매 신청 누가 했나 봐가지고, 이름 올라가 볼게요. 채권자 이모시고, 그죠? 청구액이 9천만 원입니다. 아마 임차인 같아요. 이런 식으로 참, 정보지를 개판 5분 전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모시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차인이 편의상 A가 전입 및 확정 일자를 받고 B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설정하고 다음에 A가 강제 경매 신청했다는 것이죠. 그 뭐 C가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으니까 B 가등기는 뭐 법원에서 직권에 말소시켜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우리는 과연 이런 똑같은 패턴인데 아까도 안 보셨습니까? 21차 기일이 9월 20날 잡혀있는 그 사건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또 이 패턴 똑같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한 3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요. 동부지방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 건도 가등기 직권 말소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막 직권 말소 안 시켜주고 가등기는 가등기를 살려놓고 임차인 인수한다 그러면 그 물건은 이제 요원하죠. 그래서 아마도 보니까 임차인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다. 본인이 임차인 말고 다른 사람 들어가 낙찰 받으면 안 됩니다. 받았다더라 그 상태에서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에 의해서 가등기를 직권 말소시켜 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일단 이 건 같은 경우 이제 등기부등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광진구 능동의 101호입니다. 능동의 101호 해가지고요. 광진구 능동 101호인데요. 잠깐만요. 어디 겁니까? 봐가지고 동부죠. 이거네. 예. 요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광진구 능동 101호죠. 101호입니다. 갑구에가 실컷 넘어온 것이요. 쭉 하다 보면요. 이분이 낙찰 받았었어요. 강제경매는 매각으로 2015년 4월 10일 날 등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압류 강제경매도 2015년 4월 10일 날 같은 날짜에 말소됐죠. 그죠? 5번 가등기 어떻게 됐습니까? 2015년 4월 10일이죠. 이게 뭡니까? 강제경매라는 매각, 강제경매라는 매각. 이게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직권, 법원에서 알아서 착착착 말소시켜주는 거란 말이죠. 직권 말소 아닙니까? 저는 이게 진짜 이해를 못 한다는 게.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게 경매 사건에서 보면요. 이런 게 몇 가지 있어요, 봐가지고. 이 법원은 이렇게 하고 저 법원은 저렇게 해버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이제 인지를 하시고 알고 나름대로 뭐 어떤 지역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게 소멸 직권 말소 시켜주는 거나 이런 걸 이제 인지하시고 나름대로 투자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 이번엔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아예 본능 깨가지고 낙찰자 소유권 상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07 타경에 27630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스피드 옥션 이게 열리는 게 상당히 제 컴퓨터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사이트는 보니까 뻑하면 뭐 서버 점검한다고 말이죠 하더니 아예 안 떠버리잖아 봐가지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야 참 너무한다 그죠. 이제 떴잖아. 아이고 깝깝해.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참,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저는 사업 안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릴 필요도 없고. 여기도 보니까, 2008년도니까 좀 꽤 오래돼도 그래도 1차 가격이 1,80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누가 1,050만 원을 썼다가 대금 납부 안 하시고, 또 한참 내려오다가 280만 원 썼다가 대금 납부 안 하고, 또 장난치는 거지. 280만 원이다. 그러면 먼저 입찰 보상금이 만약 10%다 하면 21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이제 두두두두두두 내려와가지고 최종적으로 14차 매각일 날 98만 9,500만 원, 9,500원. 그죠? 되게 싸게. 100만, 집 한 채가 100만 원도 안 됩니다. 98만 9,500원 낙찰됐어요. 예. 그것도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물건도 사람들 입찰 들어오거든. 이거 돈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봐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 심심해가지고 그냥 입찰 들어가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 안 돼, 안 돼. 근데 이거 일단 낙찰 받아줬거든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분이 전입 확정일 2005년 2월 달이잖아요. 그죠? 가등기가 보니까 2006년이죠? 6월 달이죠. 그러니까 나와 있잖아요. A가 전입 및 확정일자, B가 가등기, 또 누가 이분이에요. 임차권에 이분이 A가 뭘 했습니까? 강제경매. 우리 조금 전에 그 패턴 동부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직권말소. 자 보십시오. 직권말소를 시켰다는 것은 이 가등기의 효력을 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해준 거죠, 그죠? 효력이 없으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광주 법원 같은 경우는요, 가등기 얘가 본등기 해버렸다. 본등기. 그럼 본등기 했다는 건 뭡니까? 이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 가등기를 효력을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아웃이야. 그런데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아웃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는데, 예?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니까? 답을 말씀드릴까요? 이런 물건 입찰 들어가지 마세요. 이게 답입니다. 답이 없는데 어떻게? 정답이 없잖아요. 뭐 요래조래 하고 앉아 있는데 자빠져 앉아 있잖아요. 법원에서. 그래서 이게 제가 볼 적에 이게 광주지방법원 해가지고요. 요즘은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본등기 청구권 인정을 안 해줄지도 모르겠죠. 302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보여드릴게요. 302호입니다. 한심해 가만 보면요. 광주 해가지고요. 302호 맞죠? 302호입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조금 축소라고요. 이분이에요, 이분.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98만 얼마에 낙찰 받으신 분이라니까요. 강제금융 매각으로. 그러니까 8번인데 8번 소유권 이전 이게 말소돼 버렸어요. 왜 보니까 갑구 4번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해서. 자, 분명히 이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갑구 4번이면요. 갑구 4번이면은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요. 갑구 4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소유권 이전 가등기 갑구 4번 이게 본등기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매매예약 체결에 매매예약 완결이거든요. 요 날짜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10년, 만약에 10년이다 하면요. 10년 안에 포함, 되잖아요. 2006년에 2016년이니까. 매매예약 완결했으니까 2015년 10월 9일 날 매매예약 완결해서 2016년 3월 18일 날 본등기 해버렸다고요. 2016년 3월 18일인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누굽니까? 여기 나와 2016년 3월 18일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도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등기 하면 아마 가등기가 선순위로 빨리 돼 있으니까, 그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한 날을 쫙 소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분 같은 이렇게 돼요. 저는 이게 정말로, 이게 진짜 다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이게 정답인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닙니까? 동부지방법원은 직권 말소시켜줬고, 광주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본등기 청구권 인정을 해줬고 똑같은 케이스인데,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한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근데 그 잘못한 법원이 어딘지는 제가 그 경매 실력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5번은 이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보면요. 이것도 보면 전세권은 이게
경매 정보를 펼치지 않고 막 보라. 사건 번호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사건 번호 메모하셔가지고요. 이 사건을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서부하고 목포 지원 사건인데요. 둘 다 전부 다 직권말소됐습니다. 이건 당연히 직권말소예요. 왜냐하니까 이게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다. 이게 전부 다 아파트 아니면 이제 다세대 빌라입니다. 빌라. 빌라이다 보니까 이때는 이 전세권 이게 말소 소멸 이중 권리거든요. 그럼 이게 죽으면 이게 따라서 다 자동적으로 이게 자동방으로 직권말소 돼버린다. 이런 건 이게 선순위 전세권이 돼 있다 하더라. 근데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하였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는 이 가등기가 말소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떤 뭐 이런 여지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말소된다는 거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방송의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선가등기 이것도 뭐 이 본등기 소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평택 사건입니다. 이게 2005 타경이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게 또 경매정보지가 빨리 열리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경매정보지가 잘 열려야 될 텐데 2005 타경 이것도 올해까지만 이 사건 써먹어요. 왜냐면 이게 2005 타경이니까 이 정보지 보면 2005 타경까지만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2005 타경에 2194호 물건 번호 2번입니다. 이건 빨리 있다네. 경기도 평택시. 이게 보시게 되면요. 물건 번호 2번이잖아요. 2번인데, 이거, 홍모 씨라는 분이 4,550만원 선에서 이 물건 낙찰 받았습니다. 이거 왜 낙찰 받았는지 모르겠어. 4,550만원. 단지 1억 7,100만원 대비해서 되게 싸니까 낙찰 받았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토지만 매각이잖아요. 그럼 여기 얼핏 멀리서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농가주택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사진 한번 검색 클릭해 보죠. 그냥 순풍순풍 대충 해가지고요. 경매투자에서 돈 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절대적으로 대충 해가지고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아니에요. 법원 경매가. 모르면 내가 돈 까먹는다니까요. 멀리서 보니까 이 건물이 저거죠. 이 건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건물이 이건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 물건 같은 경우 어쨌든 봐가지고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또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맨 앞에 가등기 돼 있잖아요. 98년도 권모 씨가 인수한다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뭐 강제경매 집어넣었다 이거지. 뭐 알았다 이거지. 98년도 3월 26일이잖아요. 98년도. 근데 이게 이분도 보면요. 이거 저기 2010년도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아마 이것도 10년이 경과된. 요건 이제 등기번호 한번 보면서 확인해 드릴게요. 일단 이분은 이제 홍모시 해가지고 자기 소유권 넘겨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해가지고 요건 해가지고 보면요. 평택시 오성면 중리 345 345번지입니다. 번지도 외우기 쉽죠. 345번지 등기부등본을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등기 내용은요, 제가 나중에 2부 실전 가등기 할 적에는요, 경매 정보지하고 이게 보다 자세하게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게 막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막 빨리빨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시면요, 오성면 중리 345 나와 있죠. 345번지 맞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보세요. 1998년 3월 5일자 매매 예약 체결입니다. 이게 보면 아마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한 것 같아요. 2006년이면은요. 어쨌든 98년 돼가지고 10년 아니죠, 그죠? 이분이 본등기 해버렸어요. 본등기 소유권이잖아요. 그래서 2011년 7월 21일 날 본등기 했습니다. 2011년 7월 21일이에요.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이분 있잖아요. 이분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2010년도 4월 15일 날 했다가 그 다음 페이지로 딸깍 넘어가니까 어떻게 됐다 보니까 이게 10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말소되잖아요. 그죠? 뭐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를 해가지고 2011년 9월 30날 해가지고 30날 해가지고 가등기 본등기로 소유권 상실해 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그 이후에 말이지 가처분을 했다가 이분을 가처분했어요. 했다가 이제 소유권 확인 청구권 가처분 했다가
취소 결정에서 가처분 결정이 또 완전 끝나버렸어. 다른 지분 같은 경우는 이 물건 하나 낙찰받아가지고 4,500만 원짜리 떡 사드신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니까 답은 그겁니다. 이렇듯이 선순위에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가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 또 우리가 매각 물건 명세서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니까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가 존재함, 갑구 3번 권리자 권땡땡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아서 표시해 놨잖아요. 그러나 이 양반이 나중에 본등기 빡 해버렸잖아요. 본등기 빡 하니까 낙찰자가 말이지 그냥 소유권 확인에 청문해서 가처분 하면 뭐 할 낀데 우리가 저 경매 낙찰 받아가지고 말이죠 소유권 상실한 상태에서 가처분 때리면서 소송해가지고 다시 소유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경매 투자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경매 투자하는 목적은 뭐냐? 제가 볼 적은요 보다 빨리, 보다 많이, 보다 쉽게 돈 버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지 소송하는 게 목적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학구적으로 뭔가 궁금해서 말이야. 그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은 일단은 제가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또 8월 18일이죠. 이번 금요일 날에는요. 지상권 개괄입니다. 지상권에 대해서도. 지상권도 보면요. 이게 사례가 이게 몇 개 있을 겁니다. 지상권 인수해가지고요. 뭐 기본적인 것은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여기 보니까 인수지상권 1, 2, 뭐, 이런 식으로 허당지상권, 담보지상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처분, 그 이후에 가처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8월 18일 날, 3기 15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